환경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자원순환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된 자원을 순환시켜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나아가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국가 기업에서는 자원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순환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한 국내 기업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는 기술력을 개발. 기술력과 시설을 갖추며 남다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생 가능 에너지의 해결책이 되고 있는 자원 순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원 순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승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 환경오염 위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현재 일일 생활 쓰레기 전체 발생량을 살펴봤을 때 그중에 약 29%인 약 14,900톤, 약 5톤 트럭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0대 정도 되는 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많이 쓰레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낭비,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담, 그리고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70%, 그리고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16%, 그리고 학교나 여러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게 한 10%,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4% 정도 된다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전 세계로 한번 따져보면은 2022년 한 해 약 10억 5천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식품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해 생산된 전체 식품의 약 19% 정도로 밝혀졌는데요.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 1조 달러, 하나로 따져보면 약 1,340조에 달합니다. 예. 유엔 환경계획이 집계한 전 세계 1인당 평균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살펴봤는데요. 평균이 한 79kg 정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인당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배달 문화, 앱 주문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하셨던 양인 79kg은 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음식물을 많이 예.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인당 한 95kg 정도 배출한다고 통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려서 또는 태우거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썩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그냥 매립했을 때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버리시거나 음식점에서 버리신 그런 것들은 전용 수거 차량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단 수거를 하게 됩니다. 예. 1차 처리업체에서 그러한 음식물을 모아서 사료화 또는 퇴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2차 처리업체에서는 음식 처리물 폐수를 받아서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단순히 폐기 처리되는 게 아니라 자원 순환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핵심은 바로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그리고 자원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재활용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사료 및 퇴비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산해놓고 보니까 그 퇴비에 염분이 굉장히 많고 또 그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현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재활용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서 메탄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중에서 퇴비화가 가장 문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가장 메탄이 적게 나오는 방법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1톤을 바이오가스로 처리했을 때 14kg의 메탄이 회수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1톤당 14kg의 메탄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전기나 도시가스, 천연 메탄올, 그리고 수소 등의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발효 후에 남은 액체나 고체 등을 비료나 또는 퇴비로 만들어서 이것을 쓰는 것을 우리가 자원화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자원화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또는 전기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생산된 퇴비와 액상비료는 농가의 훌륭한 자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자원화로 먼저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켠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이 정부에서도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요? 네,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짧게 줄여서 일명 바이오가스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결국 마련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르면 공공은 2025년부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민간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예.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의 목표가 설정돼 있는데요. 이 목표는 향후 단계적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바이오가스의 생산에 대한 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국내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당장 이제 새해가 되는 시점 내년부터는 더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 기업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바이오가스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6만 세제곱미터, 예, 연간으로 따지면 약 2천만 세제곱미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 나오는 은폐수라고 하는 것을 530톤, 그리고 돼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 420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3만 톤에 달하는 소화액에 넣게 됩니다. 소화주에 넣게 되면 여기서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는데요. 이것을 전기로 하면 시간당 2메가와트, 도시가스로 또 일일 약 17,000 세제곱미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서 이해가 잘 안 네네. 되실 텐데, 어려운데요? 예,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기와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재탄생한다는 말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좀 주 원료로 사용하면서 악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솔직히 악취를 100%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 40억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서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최신 악취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기준 내에서 관리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전공정에서 악취를 흡수하고 있지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흡수량을 늘려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처리수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에 맞춰서 저희가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도 이제 생산되고 최종 남은 것에 대한 처리도 대책 마련에 아주 몰두하고 계신 모습인데, 이 바이오가스가 자원순환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향후 발전 가능성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바이오가스는 바이오가스 자체로서의 활용성도 좋지만 향후에 부가가치가 더욱 큰 천연 메탄올이나 수소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정 에너지 자원을 쓰려고 그러면 결국 소량 생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대규모의 규모 경제 실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더욱 막대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 그리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밸류체인을 일원화하는 지금 과정을 다 완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천연 메탄올이나 또는 수소까지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더
만들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단순히 이제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 환경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 중에 이 수소 에너지까지로 생산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기술력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기업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 빈국입니다. 예. 자원이 없는 나라죠.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자원 순환의 성공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좀 더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가스는 향후 부가가치가 더 큰 천연 메탄올 또는 수소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욱 크게 늘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처럼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쓰레기 차원의 재활용 수단으로서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촉진할 것이 아니라 그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자원순환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